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본 어떡합니까? 한국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진단키트를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단키트 한번 요청했다가 역사 왜곡부터 위안부, 강제노동, 독도, 대마도, 칠강구 등의 현안들을 바리바리 싹 다 들고 나올 대한민국 정부가 무서워 간접적으로 중요한 이유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아베 신조가 이 모든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서라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뭔데 또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능 폐수 속 세슘을 기존 흡착제보다 10,000배 빠르고 99.1%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흡착제를 개발한 것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속도와 효율로 물속에 방사능 세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사능 폐수는 원자력 시설의 운영,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폐수 속에는 세슘, 코발트 등 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사능 세슘은 물에 잘 녹아 외부 유출 가능성을 높인 반면 제거가 까다롭고 반감기도 30여 년에 이릅니다. 또한 감마선을 방출하고 체내 흡수 시 근육 등에 축적될 수 있으며 환경에 유출될 경우 장기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방사성 폐수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핵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위험한 방사능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티타늄 페로시아나이드 나노 흡착제는 세슘 흡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슘 흡착에 활용되지 않는 입자 내부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무게를 줄이고 입자 표면은 표면적이 큰 겹꽃 모양의 나노 구조로 합성했습니다. 속이 텅 빈 세슘 제거용 꽃 모양 티타늄 페로시아나이드 나노 흡착제는 원자력 시설 사고 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 폐수나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강산성의 재염, 공정 폐액을 처리할 때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기존 흡착제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적은 양으로도 대량의 방사성 폐수를 처리할 수 있어 폐액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조가 쉽고 간편해 상용화의 필수 조건인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특허 출원 중이며 미국, 일본, EU 등 해외 특허 출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방사성 세슘을 제거해야 하는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게재되어 그만큼 신뢰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연구부 박사팀에서 원격 제어로 방사성 폐수 속을 유영하면서 세슘을 감지, 제거하는 화학적 미세수중 로봇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원자력연구센터 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 5월호에 게재되었고 작년 5월 27일에 관련 특허 등록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나노 흡착제는 기존 밀입자 형태의 금속 페로시아나이드에 비해 세슘 흡착 속도가 10,000배나 빠릅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사용된 타이타노 실리케이트에 비해서도 32배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흡착 용량도 뛰어납니다. 1g당 최대 454mg의 세슘을 제거합니다. 기존 금속 페로시아나이드에 비해 3배, 타이타노 실리케이트 대비 1.7배 뛰어난 결과입니다. 어렵게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조가 쉽고 빠르고 효율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나노 흡착제는 실험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더욱 유용합니다. 대표적 경쟁 이온인 칼륨이 5000ppm 이상 들어있는 폐해수에서도 세슘을 선택하는 분배 계수가 기존의 타이타노 실리케이트보다 261배나 높았습니다. 해안의
자리 잡는 원전의 특성상 바닷물에서 세슘을 제거하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바닷물은 여러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언뜻 생각해도 세슘을 골라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이 제품은 바닷물 속에서도 세슘을 99.1% 이상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타이타노 실리케이트의 제거율 78.9%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입니다. 이런 대단한 결과물은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 연구팀은 실제 현장 활용에 집중해 산성에 강한 티타늄을 사용했는데 이 티타늄의 기능적 효과와 꽃 모양의 특별한 형태 덕분에 강산성 폐해소에서도 99.8% 이상의 세슘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페페티비야, 예끼 이놈아, 뭘 그거 가지고 일본이 매달리겠니? 진단키트도 그렇게 급한데도 말 돌려서 중요한 이유 타령하는데 그 방사능 폐수 정화하려고 한국에 바짝 엎드리겠냐? 네, 일본은 생각이 있다면 엎드려야 합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원전사고 9주년을 맞은 일본 후쿠시마를 현지 조사한 결과 심각한 재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벨기에, 일본, 한국 등 다국적 방사선 방호 전문가들 로 구성된 그린피스 팀은 그동안 집요하게 일본의 방사능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일본의 아베 신조에게 꾸준히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왔는데요. 이번에도 특별히 일본을 위해 현지에서 방사선 측정 등 종합적 실태 조사를 벌인 후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확산, 기상 영향과 재오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베씨, 잠깐 나와서 이것 좀 듣고 가세요. 일본 걱정해주시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베씨 보라고 준비한 보고서예요. 어디 가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린피스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멜트다운에 따른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 정기적으로 현지의 방사성 오염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작년에 일본을 끔찍하게 핥히고 간 10월 태풍 하기비스의 피해 이후 3주간 현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팀이 일본 후쿠시마현 나미에 귀환 곤란구역에서 방사선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는데 산림에 쌓여있던 방사성 오염물질이 평지로 이동해 재오염이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조사팀은 태풍으로 인해 오염물질들이 물에 쓸려 내려간 산림지대 측정구역에서는 방사선 수치가 감소하고 평지에서는 오염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이야 올라가지 않으면 그나마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오염물질들이 하기비스에 쓸려 내려와 평지, 즉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도로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기비스가 방사능 청소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나 봅니다. 방사능을 무시하고 2017년 3월 피난 지시를 해제해 주민 기환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미에와 이타테의 피난 지시 해제 지역의 경우도 이번 조사에서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미에 마을에서 조사한 5,581곳 중 제방과 도로 지역의 99%가 일본 정부의 장기 재염 목표치인 0.2 이상 마이크로시버트를 웃돌았습니다. 이 마을의 평균 설량은 0.8 마이크로시버트, 최대값은 1.7 마이크로시버트로 사고 이전보다 20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타테 마을에서는 총 3,651개의 지점에서 수치를 측정했는데 이 중 96%가 측정치에 0.23 마이크로시버트를 넘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골 때립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 하기비스 이후로 후쿠시마 내 방사능 측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태풍이 지나간 10월 이후에는 모니터링 측정 장치가 훼손되어 측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째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일본은 특이한 방사능 기준치로 주민 귀환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연간 피폭 한도선량 기준치보다 연간 한도선량을 20배나 높여놓고 안전해졌으니까 돌아와서 살랍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피폭 한도선량을 정한 뒤 성급하게 피난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비판해봤자 뭐합니까? 일본 국민들의 건강
관광 피해는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구성한 후쿠시마현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후쿠시마현 소아 갑상선암 환자는 악성 의심 환자를 포함해 공식적으로 236명입니다. 이들 중 소아 갑상선암으로 수술까지 한 환자는 186명입니다. 소아 갑상선암은 희귀질환이라 1년에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합니다. 후쿠시마 어린이 인구가 35만 명이니 대략 3년에 1명꼴로 발생하는 것이 평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 봤을 때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의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은 평균치보다 최소 62배에서 최고 78배까지 증가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에서 강아지랑 놀자며 브이로그나 찍고 있습니다. 상황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한국 진짜 대단하죠. 일본이 망친 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국제사회 곳곳에서 동아시아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한 유명 박물관이 한국을 중국 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박물관일까요? 프랑스 파리의 센강변 에펠탑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인류사 박물관입니다. 본래의 명칭은 캐 브랑리 박물관입니다. 유명 관광지에 있다 보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 6월 개관한 이 박물관은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초기 문명 및 그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집된 유물만 30만여 점이 넘습니다. 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되죠. 하지만 이 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는 시정을 요구한 한국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해당 박물관의 중국 일본 전통 의상 소개 전시관 지도에 한국 영토가 마치 중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서한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크는 또한 이 지도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변기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전통 의복 소개에 한국의 한복도 추가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박물관은 약 10개월 만에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신에는 모든 시정 요구를 전면 거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역할을 무시한 답변입니다. 모름지기 박물관이라면 역사를 정확히 알려주어야겠죠? 박물관의 아시아 컬렉션 큐레이터는 답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지도에 한국을 중국의 영토로 표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하지만 다른 큰 지도는 국경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은 지도들은 진열된 작품과 관련된 나라만 표기한다. 실제로 다른 지도에는 한국 영토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도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일본해라는 명칭이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이는 국제적인 명칭이다. 마지막 요구인 한국 의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한국 의상들을 상설 전시관에 전시하곤 했다. 앞으로도 한국 관련 전시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모호하지만 우호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박물관의 답변을 받아든 방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다른 코너에는 이웃나라의 의상이 전시되지 않더라도 그 나라와의 국경과 국가 이름을 넣어주고 있다. 네, 박물관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았습니다. 일본해가 국제적인 명칭이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가 지난 2009년부터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르 피가로도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 측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 지도에서 40% 이상이 동해를 병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은 바뀌고 있다. 프랑스의 유명 박물관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기를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방크의 논리적인 반박에 박물관 측은 정당한 대답을 내놓기 힘들 것입니다. 방크는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박물관에 대한 항의 서한 보내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집단적인 행동이 통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 등 더 강력한 방법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권고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얼과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재가 이국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 지배 당시 수탈된 문화재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보관되는 작품은 그나마 보관 상태가 양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수탈된 문화재의 상당수는 집이나 절, 어느 한 구석에 무심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은 한국의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구텐베르크가 간행한 금속 활자본 성경보다 무려 78년도 앞서 만들어져 가치를 인정받았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록된 문서입니다. 현재 직지심체 요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어째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이 프랑스에 있을까요?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외교장각을 약탈하면서 가지고 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한말 당시 고서적 수집강이었던 프랑스 공사가 길거리에서 구입해 여러 단계를 거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약탈과 구매는 엄연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약탈당했던 의궤는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반환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지심체 요절은 반환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매나 판매 과정을 거쳤던 작품은 돌려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약탈인지 구매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을 가지고 간 프랑스 초대 공사의 이름은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조선 부임과 동시에 양국의 수교를 기념해 도자기 3점을 고종에게 바쳤습니다. 고종은 이 도자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표하였습니다. 프랑스가 예술 작품들로 유명하다고는 자주 들었으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 나는 이 선물을 조선에 대한 당신의 정부가 보여주는 우정의 증거로 여긴다. 귀국 대통령의 호의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기 바란다. 프랑스는 왜 도자기를 보냈을까요? 병인양요에서 비롯된 침략국의 이미지를 상쇄하고 자국의 예술적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자기를 봉헌해 조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차 우호국으로 인식되면 프랑스의 입장에서 조선에 진출하기에 훨씬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즉, 도자기 3병으로 한국의 문화재를 마음껏 약탈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외교사절을 활용한 박물관 소장품 확대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플랑시 공사는 프랑스의 동양어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을 만큼 동양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미 조선에 오기 전에 세브르 박물관 소장과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즉, 처음 목적이 이미 한국의 문화재 수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랑스에 정말 교묘하고도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죠. 따라서 한국은 이를 잘 증명해서 문화재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의 문화재를 수탈해간 나라는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은 서양 나라들 중 프랑스와 6번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에 이어서죠. 따라서 이 모든 나라들에 우리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있습니다. 조선전기 저명한 학자 강희맹의 독조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현재 도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의 문화재 수탈의 거물인 오구라 타케노스케라는 인물이 수탈해 간 것입니다. 그는 무려 30여 년간 한국의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수탈해 갔습니다. 명백히 일제에 의해서 약탈된 문화재입니다. 2009년부터 국내에서 반환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소중한 문화재를 계속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